프롤로그 292원의 시작. 2025년 10월 19일 파이코인의 가격은 292원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숫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수많은 암호화폐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매일 채굴 버튼을 눌렀고 조용히 파이코인을 모았다. 이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곧 다가올 혁명의 선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 강남구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김민준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의 지갑에는 1만 5천 개의 파이코인이 쌓여 있었다. 당시 환산 가치로 약 438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는 팔 생각이 없었다. 뭔가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2026년 조용한 혁명의 시작. 파이코인이 1,500원을 돌파했을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됐다. 가격 상승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서의 사용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었다. 동네 카페 사장들이 먼저 눈치챘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3%인데 파이코인은 거의 무료였다. 한 달 카드 매출이 3천만 원이면 수수료로 90만 원을 냈는데 파이코인으로 받으면 이 비용이 사라졌다. 첫 번째 카페가 파이코인 결제를 시작하자 한 달도 안 돼서 동네 상권 전체가 따라했다. 치킨집, 편의점, 세탁소, 꽃집까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소비자들도 혜택을 느꼈다.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은 덤이었고 무엇보다 결제가 빨랐다. 카드 단말기가 승인되길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1초 만에 결제가 완료됐다. 민주는 한 달에 약 200만 원을 파이코인으로 지출했다. 커피, 식비, 교통비, 생활용품까지. 지갑 속 현금과 카드는 점점 쓸모 없어졌다. 2027년 기업들의 합류. 파이코인 가격이 8,000원을 넘어서자 대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온라인 쇼핑몰들이었다. 쿠팡, 네이버, 11번가가 앞다퉈 파이코인 결제를 도입했다. 이들의 계산은 간단했다. 파이코인 결제를 받으면 피지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고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더 싼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해외 직구 시장의 변화였다.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이제 환전이 필요 없었다. 파이코인으로 직접 결제하면 환율 걱정도 환전 수수료도 사라졌다. 일본 아마존에서 책을 사든 미국 아마존에서 전자제품을 사든 클릭 한 번이면 충분했다. 민준의 회사도 변화에 동참했다. 격리팀에서 공지를 냈다. 희망자에 한해 월급의 최대 30%를 파이코인으로 지급한다고. 민준은 망설임 없이 10%를 선택했다. 그의 월급은 500만 원이었고 50만 원어치의 파이코인이 매달 지갑으로 들어왔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흐름에 합류했다. 직원 복지 포인트를 파이코인으로 지급하는 회사, 성과급을 파이코인으로 주는 회사, 심지어 퇴직금을 파이코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한 회사까지 나타났다. 2028년 금융의 재탄생. 2028년 1월 1일 한국 최초의 파이코인 전문은행인 파이뱅크가 문을 열었다. 이것은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었다. 정부로부터 정식 은행 라이선스를 받은 완전한 금융기관이었다. 파이뱅크의 서비스는 혁신적이었다. 파이코인을 예치하면 연 5%의 이자를 줬다. 시중은행 적금이 고작 3%를 주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파이코인 담보대출, 자동 포트폴리오 관리, 글로벌 송금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송금 서비스가 특히 혁명적이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기존 은행은 수수료로 3만 원을 받고 3일이 걸렸다. 파이뱅크는 수수료 100원에 10초면 완료됐다. 해외 송금 시장이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민주는 보유한 파이코인 중 1만 개를 파이뱅크에 예치했다. 당시 파이코인 가격은 2만 5천 원이었고 그의 예치금은 2억 5천만 원 가치였다. 연 5% 이자면 1년에 1,250만 원. 은행 적금으로는 상상도 못할 수익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뱅크로 몰려들었다. 6개월 만에 예치금이 10조 원을 돌파했다. 기존 시중은행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2029년 국경 없는 일터. 프리랜서 경제가 폭발했다. 파이코인 덕분이었다. 한국의 디자이너가
미국 클라이언트와 일하고 한국의 개발자가 유럽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는 명확했다. 해외 클라이언트로부터 돈을 받으면 페이팔 수수료 5%, 환전 수수료 3%, 그리고 입금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100만 원을 받으면 실제로는 92만 원만 받는 셈이었고 그것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파이코인은 이 모든 것을 바꿨다. 수수료는 0.1%, 송금은 실시간. 프리랜서들의 실제 수입이 10% 가까이 늘어난 효과였다. 글로벌 프리랜서 플랫폼들이 파이코인 결제를 기본 옵션으로 채택했다. 어버크, 파이버, 프리랜서닷컴. 전 세계 프리랜서들이 파이코인으로 돈을 주고받았다. 한국 프리랜서들의 해외 진출이 급증했다. 언어 장벽만 넘으면 전 세계가 일터였다. 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번역가, 마케터. 이들은 서울의 작은 원룸에 앉아서 뉴욕, 런던, 도쿄의 클라이언트와 일했다. 민준도 퇴근 후 부업을 시작했다. 한국어 교육 플랫폼에서 미국 학생들을 가르쳤다. 시간당 50파이코인을 받았는데 당시 환산하면 약 250만 원이었다. 주말에 4시간씩 가르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다.